되면서 서강대교부터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작대교 조금 지나서도 5차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담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서행과 정체 반복하고 있고요. 강남 순환로 수서 쪽으로는 봉천터널 출구에서 서남요금소 구간 3차로에서 청소 작업하고 있습니다. 남산 터널들 가운데 3호 터널 도심 회원사거리 방면으로는 터널 내부 2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터널 진입하면서 미리 1차로로 이동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남산 1호 터널은 강남 한남대교 방면으로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로 향하는 길 용담터널 부근 교통량 많아졌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 일대로 답답하고 당진 분기점에서 서산 사이로도 서산 부근 갓길에서 진행 중인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주체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나는 뉴스 천하장사다. 오인환 PD. 네, 오인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여보세요. 네, 인사 좀 하세요. 네, 오인환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려면 저 큰 게 하세요. 혼자 저기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곽 네이처. 라라라. 곽자연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쇼미더뉴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피곤한 뉴스의 천하장사 오피 또 곽네이처 곽자연 기자가 한 줄을 달군 말로 핫 이슈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게 이제 이 코너가 두 번째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서 봄 개편 이후에 곽자연 기자는 또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할게요. 네, 한 주간의 뉴스를 자연스럽게 콕 집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애칭을 곽네이처로 간 이유가 뭐예요? 제 이름이 자연이어서 아,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네이처로. 누가 지었어요? 저희 이제 본부에서 지어줬습니다. 선배들이. 자, 열심히 해주세요. 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요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방미 일정 미국전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마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간히 소개해드리고요. 마지막에 두 분 추첨해서 조그만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먼저 뉴스 천하장사 OPD 첫 번째 말 뭡니까?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누가 키우냐? 자, 오늘 첫 번째 말인데 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네, 외교 안보 누가 책임지나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먼저 그 김 실장의 사의 표명문을 좀 봤습니다. 네.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 또 미국 국빈 방문이 잘 되고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풀어보면은 내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주고 있느냐. 그리고 미국 국빈 방문도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표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윤 대통령의 경질이 아니라 자진사의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좀 사실 뼈가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상황에서 또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이 경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앞서 저 외교안보라인 줄교체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임이 아니다. 사실상 경질 문제가 있다는 거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먼저 한 일주일 전에요. 그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 가능성이 보도가 되었어요. 근데 며칠 뒤를 보면은 공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뭐 김 실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을 불러서 크게 질책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가 제일 먼저 한 데가 이제 조선일보였고요. 예, 그다음에 또 동아일보도 하고 그랬지. 예, 그랬는데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이문이라든지 김일범 비서관이 교체가 됐고 이유도 나는 경우에 시달려서 이제 더 이상 못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아, 너무 힘들다. 예. 청와대 대통령실 외교 비서관 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좀 석연치 않은 입장을 발표를 했고 김성환 실장 역시 교체 보도설이 이제 처음에 나왔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반박을 했지만 결국 좀 사의로 이어졌습니다. 예.
오인환 PD도 버겁지 않아요? 지금 뭐 작가도 없이 PD 3명이서 이 프로그램 끌고 나가는 게. 네,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네. 그걸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듭니다. 안 힘들어요.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사안이 결국 초유의 공백 상황이 생긴 건데 이 이유가 뭔지 많은 국민께서 궁금해하신다면서요. 예, 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지금 현재 뭐 그 외교 라인에 알력이 있었다, 뭐 생각을 하고 또 뭐 우상호 의원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일반적인 조직에서의 갈등 수준이라고 좀 보고 좀 먼저 그 김태우 차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인연 깊이가 있는지를 좀 봤어요. 2년. 예, 어떤 인연이 인연이 있을까요? 있어요? 저는 인연을 찾아보면 인연은 네. 없었습니다, 사실. 인연이 없어요? 없는데 악연이 있습니다. 악연. 예, 뭐냐면 2018년 18대 대선 당시에 그 댓글 공장 관여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악연이 있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그 김태우 차장이 당선이 윈스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추천한 인사가 김성환 안보실장입니다. 사실은. 김태효 차장이 아크로비스타 같은 같은 주민이라면서요. 이웃이긴 하는데 예. 크게 친분은 없다고 해요. 그래요? 제가 그건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좀 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앞에 이제 합동공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은 보통 그 탁현민 의전 비서관처럼 이런 분들이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환 안보실장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는 괜시리 뺨 맞는 꼴밖에 안 돼요. 의전 비서관이나 실무자들이 질책 받을 것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다가 많은 인사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는 거 이게 좀 치명타가 아닐까 저는 네, 이렇게 분석을 그래요.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방미가 예. 이제 한 달도 다음 달 언제죠? 4월 25일, 24일인가 한 그때죠? 20일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이제 같아요.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예. 자, 우리 과제가 뭐예요, 지금? 저희가 너무 많아서 미국이 좀 반도체법 투자 제한하는 내용도 있고 앞서 그 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뺨을 맞았거든요, 미국에게. 뭐냐면은 지금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저희 그 대기업 뭐 현대라든지 같이 기업들과 갔었었는데 그 대규모 투자 그 유치까지 약속을 저희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으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우리를 쏙 빼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투자를 저희가 7조를 약속한 곳이 그 미국 조지아주라는 곳인데 제가 그 기아 자동차 그 취재를 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때 가보면은 그 동네 여길 가봤다고요? 예 조지아 자동차 공장에 가봤습니다. 언제 가봤어요? 취재로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전에? 예, 오. 갔는데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Thank you for Jesus for bring Kia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지아 그 현장에 가면 현장에 가보면 편말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그 기아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니 뭐 조지아주 사람들 입장에서야 정말 네. 얼마나 고용이 보장되고 좋겠어요. 네. 거기에다가 공장도 가 있는데 협력 업체들도 지금 다 거기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던 협력 업체들이 업체들까지 미국 조지아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협력 업체에서 일하던 분들은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 잃은 거죠. 참. 그러니까 우리 지역 경제는 지금 망친 네. 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또 투자까지 약속을 했는데 저희는 오히려 뺨을 맞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영어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까? 거기 뭐라고 써 있다고? 자신 있게 해봐요. 발음 괜찮은데. Thank you for Jesus for bring Kia. 예. 쑥스럽네요. 쓴 거 읽은 거야? 아니면 머릿속에서 외워서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기억이 나서 그냥 하나 예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요? 왜 근데 콧잔등에 땀이 이렇게 많이 나요? 예? 살이 쪄서 또 그런 것 같아요. 조지아주 거기 가보셨구나.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한일 외교 참사 또 요거를 이제 반면교사 삼아갖고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는 좀 성과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금 전에 그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되고 소감 발표했거든요. 그래요? 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은 대통령실과 원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왜 했을까라는 걸 좀 추측을 해보면 예. 대통령실하고 뭔가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김성환 합니다. 전 실장이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그거를 했었거든요. 알아내면 특종이지. 예. 네, 특종 한번 해봐요. 그거.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만 나오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좀 보면서 제가 좀
윤석열 정부에 이렇게 내정된 인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기존에도 뭐 친윤 인사들이 많이 좀 내정이 되지만 지금은 정말 뭐 동창이라든지 뭐 정말 뭐 윤맹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네. 정말 측근 인사들이 가 있잖아요. 근데 김성환 전 실장도 대관 네. 초등학교 대관 초등학교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창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이래잖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뭐 민주평통도 석동현 씨도 그렇고 완전 친 인사들인데 네. 제가 놀래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정말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팬클럽도 만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외부 요인에 되게 약하다는 거죠, 오히려. 네. 물심량만 도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책을 했을 때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번 사건 좀 그렇게 봐서 다른 분야에서도 좀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기해 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네. 손은 누가 키우나 네. 말말말로 선정했는데 이 왜 그런 손은 누가 키우나로 정했어요? 좀 이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개인 폰으로 통화할 정도의 김성환 실장이 학자이기도 하고 우리의 중요한 좀 외교 라인의 큰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수적인 인물이면서도 그런 인물들을 지금 이렇게 전격 사임하면 소가 누구 키웁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손은 누가 키우나 이렇게 네. 했다 이거죠? 네. 알겠어요.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말입니다. 이번에는 곽자연 기자. 1,000원의 아침밥으로 잡을 수 있을까? 1,000원의 아침밥으로 잡을 수 있을까? 네. 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는다는 거죠? 학식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대학교 학생 식당에서 1,000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예산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69만 명에서 2배 이상인 150만 명으로 확대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00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은 말 그대로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건데요. 정부가 학생이 각각 1,000원씩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청년층의 아침 식사율을 좀 높이고 쌀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난 2017년부터 시행이 돼 왔는데 네. 시행된 지는 좀 꽤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저께인가 김기현 네. 당 대표가 네. 경희대학교 구내식당을 찾아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근데 MZ 모든 학생들한테 1,000원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 선착순 100명으로 네, 한정하고 잘라가지고 있다고.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식품부가 이미 선정된 대학이 한 41곳 정도인데 이 학교들도 이제 희망하면 지원 학생 수를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고요. 예산 규모가 기존 7억 7,800만 원에서 15억 8,800만 원으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예. 대학생들 어때요? 좋아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좀 대학생들 만나봤거든요. 학생들의 복지가 향상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또 늦게 일어나서 못 먹었다 이런 학생들도 있기는 했는데 생활 습관이 일찍 일어나게 되면서 좀 개선이 됐다. 아침밥을 좀 먹으려고 일찍 일어난다 이런 학생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두 분도 학교 다닐 때 학식 같은 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얼마인지 기억나요? 저 한 3,000원에 3,000원.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한 2,500원 정도? 고등학교 때? 네, 그리고 대학교 때도 한 2,500원 정도. 오, 네.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는 79년, 80년이라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야말로 1,000원이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아, 그때 저희 학교 앞에 교문 앞에서 분식집 있잖아요, 라면집. 거기 가면 저 100원에 팔았거든. 그 옛날 얘기해봐야 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자,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제 경희대 찾았는데 어떤 얘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네, 뭐 식사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사업 범위도 넓히고 급식 질도 높이도록 지원 단가를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 끼에 1,000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2,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그러면 뭐 좋죠. 예. 그나저나 저 곽자연 기자는 아침밥 먹었어요? 워킹맘이라고 그러는데 밖에 천혜진 PD가 네. 아침에 저 애 밥 챙겨 먹이려면 정신 없을 것 같고 한 끼 차리려면 얼마 들어요 요새? 꽤 많이 들죠. 한 번 가서 이제 장을 본다고 하면 저희 3인 식구인데도 뭐 한 3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물가 주부들은 가면은 물가 올랐다는 거 실감하시겠네 마트에 네, 가시면.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조금씩 사자 이래가지고 해도 합해 보면 아. 비슷하거나 더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거기다가 또 요새 뭐 치킨 값이 뭐 거의
3만 원 시대. 네. 예. 예, 3만 원 기본 포함되는 것 같아요. 자, 청년층 지지율에 좀 힘쓰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겠죠, 국민의힘에서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세대 지난해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굉장히 높은 지지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좀 상황이 다른데 지난 20일에서 24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 37.9%로 더불어민주당 45.4%보다 낮았고요. 연령별로 좀 보면 국민의힘은 20대 33.2%, 30대 35.8%의 지지율을 보였고 민주당은 20대 40%, 30대 41.3%였습니다. 네. 이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즈음에 실시된 조사와 비교했을 때 한 10%포인트 정도 빠진 수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5월 2주차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20대 30대 지지율이 44.7%, 44.8%로 각각 민주당보다 높았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제 의견을 내놨는데 네. 지난해 정부가 이제 5억 원을 초기 예산으로 가져와서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15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던 사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젊은이들의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이 협조를 구한다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여기서 좀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6일 10시부로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경계 발령 중입니다. 전국적인 건조 특보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요. 논, 밭두렁,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에 따른 산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소각 행위 금지, 담배 등의 불씨 관리에도 조심해 주시고요. 입산할 때는 화기물 소지 금지해 주시고요. 산불 발견하시면 가까운 산림관서나 소방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말입니다. OPD.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고요? 네. 참 많은 국민을 화나게 하는 부분인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이야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래서 지금?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일본이 그 2024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쓸 교과서에 저희가 핵심만 좀 보면은 어쨌든 그 고유라고 했거든요. 일본의 고유 영토다 독도가 이것이 있고요. 그 강제 동원이 징용이 아니라 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내용을 좀 포함한 상황입니다. 예. 일본에서는 그 한자로 죽도라고 쓰고 자기들이 뭐 다케시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네들 고유 영토면은 예. 제가 거기 독도를 2번이나 가본 사람인데 예. 거기 가면은 대나무 없어요. 요만큼도 맞습니다. 없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어디다 대고 지금 자기네 고유 영토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한일 정상회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이런 이 검정 교과서 통과되고 이런 일들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이 이걸 뭐 치밀하게 계획이었다 이런 말이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리다는 지적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정 교과서가 이 제도가 도입된 게 한 47년도부터인데 일본은 이제 보통 그 중국하고 이제 많은 대결을 벌였거든요. 아베 신조 정권부터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부터 한국이 독도 문제를 좀 집중 부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앞서 한미 외교도 그렇지만 이번 사안이 왜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직언을 하는 그룹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사카 유지 그 네. 소장의 말을 좀 한번 인터뷰해봤습니다. 그래요?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먼저 한역강에 항의를 해야 되고요. 그 한국의 어떤 부처만 한다가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학계 시민단체가 다 항의를 해야 돼요. 그것을 감시하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가 있죠. 현재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되면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죠. 네,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 호사카이지 교수의 얘기인데 네. 뭘 감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그 교과서 검정 문제는 매번 우리가 이제 보고 있거든요. 2월만 되면 3월만 되면 있었던 일 아닙니까? 매번 했었고 또 그동안에는 매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철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번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네. 오.
자 그리고 일본 대사를 초치했잖아요. 진짜 공식 대사도 아니잖아요. 대리 네. 대사라면서요. 네, 대리 대사인데다가 초치를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외교적으로 봐서는 경고 수준에 좀 그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 대사 추방해야죠. 네. 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자 방송 들으시다가 최강 19 앵디님 우리 때는 학식 라면으로 500원 했습니다. 또 한 분은 74년대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70원 했다. 74년도 짜장면. 야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74년이면 제가 중학교 뭐 한 3학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정말 짜장면 한 것이 보면은 100원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옛날 얘기 안 말하면 뭐해? 제가 아마 한 88년 정도에 아이스크림 하나 100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즐겨했군요. 네. 또 자 그리고 아까 청취자 여러분께 방미 일정 앞두고 있는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얘기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공부하고 가주세요. 또 한 분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반도체법에 대처 좀 해주세요. 또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말말말 준비한 거는 더 있는데 네. 시간이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한줄평. 한 줄 평으로 예 짧게 그러면 벚꽃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예 지금 어때요? 벚꽃 다들 핀 거 봤어요? 네, 네. 지금 여의도에 네. 봄꽃놀이 즐기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니 여의도뿐 아니고 여기 상암동에도 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평균보다 지금 얼마나 빨리 핀 거예요, 근데? 올해 서울을 기준으로 벚꽃이 지난 25일에 폈거든요. 예. 지난해보다 10일 빠른 거고 평년보다는 무려 14일 빠른 개화입니다. 네. 그래서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개화로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빨리 폈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 이제 때라는 게 있는 건데요. 네. 꽃이 일찍 피게 되면 생태계에도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꽃의 개화 시기가 비슷해진다라고 하면 그 전체적으로 꽃도 종류에 따라서 다 피는 시기들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또 이게 한꺼번에 펴버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꽃과 곤충과의 관계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꽃이 폈으면 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은 아직 안 수분을 나왔는데 해줘야 되니까. 네, 근데 벌이 나올 때가 되면 또 꽃이 져서 없단 말이죠. 너무 그래서 일찍 펴가지고. 네, 생태계 순환고리가 깨져버린다 이런 그 문제가 큰 좀 문제네, 있고 그거. 또 우리 입장에서도 꽃놀이 이제 계획하신 분들 많은데 이런 일정들을 좀 잘 조절해야 되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도 이제 4월에 심는 모종들 그걸 지금 다 심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심으면서도 뭐 벌써 심어도 되나? 뭐 심으면 잘 자라나? 이런 혼란들이 좀 오게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앞으로 좀 얼마나 좀 지구가 더 따뜻해질지 온도가 예. 더 오르게 될지 이런 거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곽자연 기자라 이 자연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군요. 네, 제가 이제 종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말 농장 같은 것도 하세요? 아니, 제가 주말 농장은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들었는데 벌써 신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뭐 상추나 이런 모종이 빨리 나왔냐 여쭤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빨리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파시는 분들도 미리 다 그걸 작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 곽자연 기자 오늘 첫 출연인데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벚꽃 이야기도 나와서 골랐습니다.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들으시고요.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두 분 추첨했습니다. 9906 5822 두 분께 조그만 선물 보내드리고요. 참여해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오인환 PD 곽자연 기자였습니다. 쇼미더 뉴스.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예.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김예원입니다. 도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빗물바지, 혹시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담배꽁초가 군데군데 쌓인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빗물바지로 들어간 담배 플라스틱 필터는 그대로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0.7톤의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하고 이 생물들은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담배꽁초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빗물바지는 바다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먼저 마음을 전하는 일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처음만 힘들다. 인사하는 거 처음만 힘들지, 손 내미는 거 처음만 힘들지, 사랑한단 말 처음만 힘들지, 감사하단 말 처음만 힘들지. 한 번 시작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아. 먼저 시작해봐요. 마음을 전해요. 마음을 전합시다. 매일매일이 따뜻해질 겁니다. 공익광고협의회. TBS 기상정보입니다. 내일 주말 그리고 월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구름만 가끔 많겠습니다. 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기온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 토요일엔 25도, 일요일엔 24도까지 올라 마치 5월 중하순 날씨만큼이나 포근하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기질이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중심으로 나쁨 수준이겠고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인천 동남부 권역에 발령돼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건조주의보가 서울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많은 지역에 발효 중입니다. 비 소식이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적으로 있기 전까지 화재 예방에